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자, 보도록 합시다. 지질시대와 화석. 그러니까 지질시대, 보통 선사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뭔가. 그래서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총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지질시대를 구분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지질시대 뭐 있어요?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지질시대를 구분해 주려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인데, 보통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생물계의 대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물계의 대변동은 크게 뭐가 있냐면은 큰 대멸종, 그다음에는 새로운 종의 출현,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예, 아니면 아주 대규모 지각변동도, 예, 예,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어요. 뭐 판기아가 만들어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화석을 산출을 기준으로 해서, 예, 생물계가 변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예,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현생이연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은생이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생, 생물체가 출현을 했다. 은생, 생물체가 숨어 있다. 은폐되어 있다. 그래서 은생이연, 현생이연 하고, 다시 성캄브리아 시대도 뭐 원생 누대, 시생 누대에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건 이제 지구학원을 선택을 하면은 다시 이제 정확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성캄브리아 시대가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이렇게 짧아진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생물계가 크게 변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짧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명체가 없다가 출현하고, 그 출현한 애들이 진화되고 사라지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러니까 진화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화석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활동의 흔적이 보존되어 있는 걸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화석이라고 불러줍니다. 네.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화석의 생성 조건은,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생물체가 죽은 후 퇴적물에 빨리 매몰돼야 돼요. 빨리 매몰돼야 돼요. 왜냐면은 누가 다서 뜯어먹던지 아니면은 풍화 침식에 의해서 얘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매몰이 돼야 돼서, 그래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뭐 다져지는 작용도 받아야 되고, 안에서 뭐 분해되는 작용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화석화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성분이 재결정, 치환, 탄화 같은 작용을 받거나 빈 공간에 광물질이 채워지는 과정을 거쳐서 화석이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도 보는 암모나이트 화석 있죠? 암모나이트 화석 같은 거, 아니면 공룡 뼈 화석. 공룡 뼈 화석은 실제로는 그 옛날 공룡 뼈도 있지만 그 뼈 부분이 약간 성분이 변해서 돌처럼 굳어진 것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암모나이트 보면 여러분들 뭘로 보여? 돌 형태로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개 껍데기를 놓고 찰흙으로 쿡 찍었어. 뗐어. 조개 껍데기 빼면 뭐가 남아요? 빈 공간이 생기죠.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거푸집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흙이나 진흙들이 들어와가지고 요 안에서 굳어지면은 요 모양 그대로 어떻게 돼요? 찍히겠죠. 그래서 밖에 부분이 날아가고 안에 부분만 남아있으면은, 그러니까 구멍, 이게 찍혀있는 흔적만 남아있으면 음각 형태가 되는 거고, 이걸 몰드라고 해요. 예. 그리고 여기 와서 광물이 채워져가지고 거푸집에서 찍어낸 것처럼 되어버리면 이걸 캐스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양각의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해서
화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음에는 생명체가 죽은 후 분해되기 전에 퇴적물에 묻혀야 되고요. 예. 단단한 부분이 있었을 때 유리합니다. 왜? 뼈나 껍데기 같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 눌러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흔적이 남겠죠. 나뭇잎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잎맥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주라기공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왜 송진 알죠? 송진. 예, 송진에 벌레가 갇혀서 그대로 굳어진 거예요. 그 송진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그 보석 있어요. 호박이라고 해요. 호박. 네. 그 우리나라 한복 같은데 단추로 쓰이는 약간 노란색, 예, 그게 이제 호박 같은데 갇혀있는, 예, 뭐 벌레 이런 것도 화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석은 당시 생물이 살았던 서식지의 환경이나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생성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학생 때도 배웠었는데, 화석은 크게 표준 화석하고 시상 화석으로 나눠지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화석이 되려면 저거 말고도 여러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생물체가 죽은 후에 빨리 매몰돼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뭐도 없어야 되냐면 생명체 수가 일단 어떻게 돼요? 많아야 돼요. 야, 고생대 통틀어 10마리 살았어. 이거 화석으로 남아지겠니? 아니죠. 최소한 뭐 몇 천만 마리는 있어야 그 중에 화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가 화석이 된 다음에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훼손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은 아주 안정한 지역에서 보통 발견이 돼요. 지각 변동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 그래서 크게 당시 생물이 살았던 서식지의 환경이나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생성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첫 번째가 표준화석이에요. 표준화석. 표준화석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표준화석은 보통 분포, 면적,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지질시대를 대표해주는 화석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요. 전 지역에 걸쳐 다 살아야 되지만 딱 그 시대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어때야 돼요? 짧고 분포 면적은 넓은 게 표준화석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대표해주는 고생대 표준화석, 뭐 삼엽충, 갑주어, 뭐 필석 이런 것들은 고생대. 예, 중생대 하면 여러분들 뭐 떠올라요? 공룡, 그다음 뭐 암모나이트 이런 거 떠오르고, 그다음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화폐석이나 아니면 매머드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신생대의 표준 화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생명체들의 흔적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상 화석은 지층이 퇴적될 당시에 자연 환경을 알아내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이 나오면 어떤 기후라든가, 예, 날씨라든가 아니면은 수륙 분포, 서식 환경 등을 알 수 있는데, 산호가 발견이 되면은 따뜻하고 얕은 과거의 바다였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에베레스트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산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산호를 보고 산호가 과거에는 산에 살았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데가 뭐였다? 바다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온난 수분한 육지의 환경은 고사리가 나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시상화석은 그 한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 오래도록 살면서 그 기후나 또는 환경을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딱 그 지역에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좁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표준화석은 지질시대의 구분과 지층의 대비에 유용하고요. 생존기간 짧고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시상화석은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알아내는 데 유용해요. 그러니까 생존기간이 아주 길고 특정한 환경에만 분포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삼엽충이 나왔어요. 그럼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화석이기도 하지만, 삼엽충이 화석이 나왔다는 소리는 과거에 삼엽충이 나왔던 그 지층이 뭐였다? 바다였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삼엽충은 바다에 살았거든요. 갑주 화석이 나왔어요.
물고기거든요. 척추동물. 그러면은 고생대 여기 과거에 뭐였다? 바다. 물고기니까 갑주 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였다. 공룡 발자국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육지였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공룡 중에 어룡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바다였다. 익룡이 나왔으면 육지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결국에는. 그지? 그래서 생존 형태에 따라서 그 환경도 알아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변화 봅시다. 맨 처음에가 선캄브리아대부터 시작을 해요. 왜 선캄브리아대냐면 고생대 맨 앞에 시작이 캄브리아기예요. 그 캄브리아기보다 더 앞 시간이다. 그래서 선캄브리아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때는요, 화석이 굉장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화석이 생기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일단은 개체수가 많아야 되죠. 그 다음에 몸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생명체 개체수 자체도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딱딱한 부분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지각 변동을 받아서 당시 환경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고 화석도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화석은 한 35억 년 전에 남세균이 뭐냐면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에요.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남세균에 의해서 형성된, 남세균이 광합성의 흔적으로 남겨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 가장 오래되어 있는 화석에 해당이 되고요. 아직 있어요. 이거는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호주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기에는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 출현을 했어요. 뭐 해면동물이나 아니면은 연체동물 같은 다세포 무척추 동물들이 출현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화석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을 표준 화석으로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캄브리아대 표준 화석은 크게 몇 개다? 2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에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오냐면 이제 고생대로 넘어옵니다. 자, 고생대가 시작이 되면서 생물종은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생물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이때가 온난했어요. 온난한 기후가 대체적으로 온난했기 때문에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다양한 해양 무척추 동물들, 삼엽충, 그 다음에는 완종류, 필석, 방추충, 뭐 푸줄리나라고도 해요. 방추충을. 완종류는 여러분들 무슨 발이냐면은 완족, 발이 하나야. 여러분들 발 하나짜리 생명체 아는 거 뭐 있어? 그게 발인지 모를 거예요. 조개. 조개는 이렇게 조개가 발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발이에요, 발. 여러분들이 먹는 조개 살이. 그래서 완종류. 복종류도 있어요. 복종류는 뭔지 알아요? 이름이 복족이니까 뭐예요? 배가 발이에요. 배 발이 있는 거예요. 배가 발. 배로 기어다니는 애들. 뭐 누구예요? 달팽이. 달팽이를 복종류라고 해요. 두 종류는 뭐겠어요? 머리에 발이 달렸어요. 누구야? 오징어. 오징어나 문어. 얘네들을 두 종류라고 얘기를 해요. 필석, 방추충과 어류, 갑주어. 갑주어는 최초의 척추동물이에요. 최초의 척추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초기에는요, 다 어디밖에 없었냐면 해양에서밖에 없었어요. 생명체들이. 육지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기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요.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식물 중에서는 양치식물이 크게 번성을 합니다. 나중에 이 양치식물은 뭐가 되냐면 석탄이 돼요. 석탄. 그리고 왜 중기에 오존층이 형성이 될 수 있었냐 하면은 광합성
과합성을 충분히 해서요,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충분히 산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이 산소로부터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O3,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뭐가 차단됩니까? 유해한 자외선이 차단이 되고, 자외선이 차단이 되면서부터 뭐가 출현하기 시작을 해요?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 기후는 대체로 온난했지만요, 중기하고 말기에는 빙하기가 존재했고요. 이 빙하기 때 바로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만들어지죠.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형성이 되면서 이때 말기에 아주 대규모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고, 이때 생물의 대멸종이 전 지질시대를 통해서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 중생대는 전 지질시대 중에서 가장 다 따뜻했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빙하기가 없습니다. 예. 빙하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온난한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 중생대를 파충류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파충류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무슨 동물이에요? 변온 동물이에요. 변온. 뭐예요? 체온이 외부 온도하고 같게 변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추우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충류들이 보통 뱀 같은 애들도 뭐 합니까? 동면하죠. 추우면은 체온이 안 올라가서 이 소화 효소들이나 각종 효소가 작용을 못 해요. 그래서 따뜻했기 때문에 대형 파충류, 공룡 같은 애들이 잘 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여러분들 암모나이트하고 파충류, 공룡 등이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시조새도 이때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는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암모나이트 뭐 같아요? 딱 생긴 거 보면은 조개. 네, 바다에 사는 조개예요. 자, 그 다음에 신생대에는 포유류가 번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이게 번성을 한 거잖아요. 언제 출현을 하냐면 포유류는 중생대 말에 출현합니다. 출현은 한 시기 앞서서 출현을 하고요, 번성은 그 다음에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는 언제 출현했겠어요? 고생대 말에 출현을 했고, 번성을 한 건 언제다? 중생대에 번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기에는 온난했지만은 후기에는 한랭해지면서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이 됐었습니다. 네, 4번의 빙하기하고 3번의 간빙기가 있었어요. 전기에는 화폐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후기에는 매머드, 대형 포유류인 매머드가 번성을 했고요. 이때 속시식물이 번성을 해서 숲과 초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이, 여러분들 판게아가 언제부터요? 중생대 초기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대륙은 이동을 하고요. 신생대 말이 되면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유라시아 판하고 충돌을 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거의 현재하고 비슷한 수륙 분포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생대 말의 수륙 분포는 현재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질 시대의 대표 표준 화석들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서 대멸종하고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보면은요, 지질시대에는 생물의 대멸종이 몇 번 있었어요. 일단 보면은 이때가 고생대가 뭐 캄브리아기, 로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룬기까지가 고생대고, 그 다음에 중생대가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고, 신생대에는 뭐 제3기, 4기, 뭐 네오기에서 뭐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구분을 해주거든요. 대규모 멸종이 한 번씩 있는 다음에 멸종 후에는
새로운 생물 종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보면은 어느 순간 다음날 빵 이렇게 해서 모든 생물이 죽는 건 아니고 수만 년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대멸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대멸종이 진행이 되면서 종수가 확 줄었다가 다시 이때 살아남은 애들이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수가 늘어요. 그러다 한번 또 팍 줄고 늘었다가 줄고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생물의 종의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 종이 진화가 일어나는 속도는 초반보다 점점 시기가, 그러니까 성칸브리아 부대보다는 고생대, 고생대보다는 중생대, 중생대보다는 신생대로 가면서 진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요. 이 대멸종에서 없어진 애들도 있지만 살아남은 종과 새롭게 출현한 종은요, 생태계에서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을 하게 돼요. 고생대 때 전혀 없었던 대형 파충류인 공룡 같은 것들이 중생대의 지배자가 되고, 중생대에 없었던 대형 포유류인 매머드 같은 것들이 바로 신생대의 또 지배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멸종이 크게 언제 사이에 있냐면 고생대하고 중생대 사이에 한 번, 그 다음에 중생대하고 신생대 사이에 또 한 번. 그죠? 그러니까 고생대에 몇 번 있는 거예요? 3번. 중생대에 몇 번 있는 거예요? 2번. 네, 이렇게 대멸종이 있고, 대멸종 후에는 많은 종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게 돼요. 다시 진화를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멸종, 고생대 중기예요. 빙하의 확장으로 인해 해수면이 하강하고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빙하기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닷물이 얼어요. 바닷물이 언다라는 소리는 실제로 바닷물 중에 뭐만 얼는 거냐면 물만 얼어요. 그러면은 바닷물에서 물이 얼어서 빠져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해수면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네, 해수면이 내려가서 해수면 하강, 기온도 내려가요. 그래서 완종류나 삼엽충처럼 온난한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크게 멸종을 하게 됐고요. 2차 대멸종은 고생대 중기예요. 해양의 무산소화. 왜 무산소화가 되냐면 해양 생명체가 너무 이제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산소도 부족해졌고 기온이 내려가고요. 운석 충돌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류나 산호나 완종류나 삼엽충 등 해양 생명체에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3차가 고생대 말인데 이때가 가장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운석 충돌로 보는데 대규모 화산 폭발로 극단적인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돼요. 화산가스로. 네. 수증기도 많이 나오고 대기 중에 산소도 줄고요. 강수량도 줄고 운석이 충돌해서 아마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삼엽충을 비롯해 해양 생물군의 대부분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가 만들어져요? 판기아가 만들어지죠. 판들이 충돌해서 대규모 지각 변동도 많이 일어났고 화산 폭발도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이게 크게 초대륙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변해버려요? 수륙 분포라고 하는 게 변해요. 육지와 바다의 분포가 변해버리고 해안선도 어떻게 돼요? 대륙이 떨어져 있을 때랑 붙어 있을 때랑 어느 경우가 해안선의 면적이 넓어요?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랑 이렇게 대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해안선의 면적은 요 바깥쪽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으면 이 안에 부분까지도 다 뭐가 돼요? 해안선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륙이 하나로 뭉쳐지는 초대륙 상태가 돼버리면은 안에 있는 뭐가 줄어요? 해안선의 면적이 줄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서식지로 하는 해양 생명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멸종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그래서 또 이 3차 대멸종대는 판게아 형성으로 인해서 해안선의 면적 변화, 해안선의 면적 변화와
수륙 분포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생물들의 대멸종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4차 대멸종은 중생대 초기에요. 판기아에서 분리돼서 이동하면서 화산활동, 기후가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나이트, 완종류, 해양파충류 등이 멸종을 하게 되고 5차 대멸종 때는 중생대 말기가 되고요. 운석 충돌, 그러니까 보통 운석, 아주 큰 운석이 충돌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 흔들릴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운석이 충돌했대요. 여기 지금 멕시코 근처에. 그래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한 다량의 화산재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서 이 공룡이 멸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보통 이제 가장 합리적인 추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멸종의 원인과 생물계의 변화, 기온의 변화설, 그 다음에는 해양 무산소설, 화산 폭발설, 운석 충돌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설이에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양 무산소설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여름 되면은요, 그 바다나 그 강에 뭐가 일어나요? 녹조나 적조가 일어나게 돼요. 특히나 해서 적조가 바다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플랑크톤이 어떻게 돼요? 이상 증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보통 동물성 플랑크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왕창 증식해 버리면은 호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를 다 소비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마 무산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또 대멸종은 어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순서대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기온 변화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빙하기나 간빙기가 오는 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대륙의 이동, 해수의 순환 변화, 대기 중에 CO2의 농도 변화, 지표의 반사율의 변화. 보통 지표 반사율의 변화는 빙하 면적 변화예요. 또 지구 기온이 변해서 생물 대멸종이 발생한다는 가설이고, 해양 무산소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조 현상이라든가 해양의 심층순환이 정지 등으로 해서 해수 속의 산소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화산 폭발은 대규모 화산 분출하게 되면은 이 화산재가 지표의 반사율을 변화를 시키고, 화산 가스가 대기 조성에 영향을 미쳐서 생물 대멸종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 운석 충돌설은 태양계의 작은 천체가 지표의 충돌에서 발생한 먼지가 지구 전체를 뒤덮어버려서 지구의, 그러니까 이 화산재가 성층권에 올라가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려서 지구 평균 기온 내려가는 거랑 비스무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대멸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가설이 운석 충돌설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자, 기초 탄탄 문제 답 맞춰봅시다. 1번에 2, 그 다음에 2번은 4, 3번에 4, 4번에 3, 5번에 4, 6번에 3, 7번에 1, 8번에 5, 9번에 4, 10번에 1, 11에 2. 자,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보자. 1번에 2, 2번에 5, 3번에 3, 4번에 2, 5번에 3, 6번에 5, 7번에 5, 그 다음에 8번. 자, 선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일단은 생물의 수 자체가 적었다.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단한 뼈나 골격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아서 손실이 되었다. 네, 이 세 가지 이유가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뭐예요? 가는 공룡 발자국이죠. 공룡 발자국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얘 삼엽충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지질시대 가는 언제예요? 중생대. 그 다음에 나는 고생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와 나의 지층은 바다와 육지 중에서 어디에서 퇴적되는가? 공룡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물에서 걷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공룡 발자국 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예요? 육지. 그 다음에 나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바다죠. 바다에서 살던 생물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그림은 고생대의 말기에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에요. 판기아가 만들어졌네요. 이 시기에 대륙 분포가 고생대 말기에 일어난 생물 대멸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판게아에 초대륙이 만들어지면서 초대륙이 형성되며 해안선의 변화와 기후대의 변화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를 하는 큰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어요? 7번까지 질문, 내신 만점 문제 없습니까?